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1년 전 폭염 속 통학버스에 방치돼 의식불명에 빠진 4살 아이가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관리하지 않은 사설 학원 차량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고종환 문체부 장관이 옛 전남도청 복원 문제를 5.18 정신에 따라 적극적으로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의 한 대형 병원이 협력병원과 관련된 일부 서류를 조작해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를 신청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주채권은행인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금호타이어는 매각이 아닌 정상화가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1년 전 여름 무더위 폭염 속에서 8시간 동안 통학버스에 갇혔다 의식불명에 빠진 4살 아이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1년이 지났지만 피해 아동은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는 가족들 역시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 만큼 삶이 엉망이 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폭염에 달궈진 통학버스에 8시간 넘게 갇혀있다 의식불명에 빠진 당시 4살 채목은 꼭 1년이 지나 5살이 됐지만 최근은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환자실에선 나왔지만 음식물 섭취도 호흡도 계속 차가운 기계에 의존해야 합니다. 가족들은 끔찍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때 방학을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생각나긴 해요. 밖에 이렇게 차 타고 나가서 하는 활동을 전혀 보내지 못하고 있어요. 병실에 누운 아이의 곁을 한시도 떠날 수 없게 하는 기나긴 간호는 가족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둘째 아이를 친척에게 맡겨야 하는 등 가족이 흩어질 위기에 처해 아버지는 일을 그만둘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사실. 저희가 집은 집대로 지금 사실 애는 애대로 사실 교육이라든지 이런 우리 보살피는 건 전혀 안 되고 있고. 기약 없이 이어지고 있는 병원 생활을 언제까지 보험금과 합의금으로 버틸 수 있을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 동포인 채구는 외국인 신분이라 장애인 등록도 할 수 없어 혜택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이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선 현장에서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이 직접 관리하지 않은 사설 학원 차량은 여전히 관리에 사각지대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60여 명의 원생들이 다니는 어린이집. 아이들이 통학버스에 타기 시작할 때부터 선생님들은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차량을 내릴 때까지는 안전벨트를 풀면 안 됩니다. 한 명이라도 놓칠세라. 차량 시간표에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적어 이름을 부르며 확인합니다. 기사님도 철저히 또 안에 아이가 있는지 또 자고 있는지 또 원장님도 그걸 또 한번 돌아보고 교사는 물론 마지막에 내리면서 1년 전 사고 이후 교육청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해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운전자를 적발하고 안전장치를 달지 않은 차량도 보완하게 했습니다. 갇힘 사고를 막아내기 위해 아이들이 갇혔을 때 알아낼 수 있는 동작 감지 센서와 안전벨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운전자, 동승자, 안전수칙 등이 담긴 홍보 리플렛 이것을 제작해서 배부했고요. 그러나 이런 재발 방지 대책에는 전체 1000여 대의 통학버스 가운데 절반인 500여 대를 차지하는 사설 통학버스가 사실상 누락돼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청이 표본 조사를 했더니 45% 정도가 안전교육이나 안전장치가 미흡했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구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는 것 외에는 교육당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몸이 녹아버릴 듯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는데요. 현재 광주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목포를 제외한 전남 대부분 지역 여전히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맑은 가운데 광주의 낮 기온은 34도, 나주가 33도로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는 1도가량 높겠습니다. 또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서 곳곳에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햇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는데요. 피부에 화상을 입을 정도니까 낮에는 장시간 외출 피하셔야겠습니다. 또 습도가 80%를 넘어서면서 오늘 불쾌지수도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에는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빗방울 살짝 떨어지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 23.7도를 비롯해 대부분 지역 어제 같은 시각보다는 2도에서 3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장성과 담양이 32도, 화순 33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가량 높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33도, 보성 31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물놀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중한 생명을 구하려면 얼마나 빨리 심폐소생술을 하느냐가 관건인데요. 휴가철 안전수칙 준수와 함께 신속한 현장 대응이 요구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광양의 한 계곡. 의식을 잃은 60대 남성을 시민들이 물 밖으로 건져냅니다. 흉부 압박과 인공호흡으로 소중한 생명을 구한 시민은 다름 아닌 여수시의회 박성미 의원. 박 의원은 평소 독학으로 배운 심폐소생술로 지금까지 4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흉부 압박과 인공호흡을 번갈아 가면서 실시했습니다. 관심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인터넷이나 매개체에서 영상을 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 물놀이 안전사고가 늘고 있는 8월로 접어들면서 강과 계곡을 방문하는 피서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현재까지 도내 119 상황실로 접수된 여름철 순환사고 신고는 70건을 넘어섰습니다. 게다가 사망사고 대부분이 강과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물놀이 안전사고와 직결됩니다. 전문가들은 사고 현장에서 당황하지 말고 신속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원활한 후속 조치를 위해 환자의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2차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무리한 구조 활동은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119에 먼저 신고를 하여 주시고 성급하게 물속으로 뛰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뜰 수 있는 물건을 활용하여 구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구명장비 착용과 사전 준비운동 실시 등 안전수칙 준수는 새겨들어야 할 부분입니다. 한편 소방당국은 막바지 휴가철 물놀이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수욕장과 계곡 등을 중심으로 지도 점검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금호타이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이동걸 회장이 지금껏 알려진 매각설과는 다른 입장을 밝혀 주목됩니다. 이 회장은 어제 윤장현 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금호타이어는 매각이 아닌 정상화가 목표라는 걸 분명히 밝히고 싶다며 지역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고 충분한 소통과 논의 속에 길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산업은행은 주주협의회를 열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요구한 상표권 사용 조건을 수용하고 사용료 차액도 금호타이어에 매년 보전하기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옛 전남도청 원형 복원 문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이 5.18 정신을 언급하며 옛 전남도청 복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윤장현 시장을 비롯한 옛 전남도청 원형 복원을 위한 시도민 대책위 대표들이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신임 도종환 장관에게 원형 그대로의 복원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하고 인사말을 건넵니다. 내구역을 여러 차례 공청회를 통해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만 장관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이 보완이 그렇게 해서 안을 만들어서 잘 검토해보겠다 정도의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됐던 도종환 장관은 훨씬 더 적극적인 어조로 옛 전남도청의 복원을 약속했습니다. 5.18 기념식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나머지를 풀어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에서도 도 장관은 옛 전남도청 원형 복원을 약속했고 늦어도 8월 중으로 광주를 찾아 옛 전남도청을 둘러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형대로 복원한다는 광주 시민들의 뜻을 존중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면담 직후 문체부와 대책위 간의 실무 협의가 곧바로 시작되는 등 전남도청 원형 복원 작업은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옛 전남도청 복원과 관련해 공을 넘겨받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어제 오후 1시쯤 장성군 황령면의 위생매립장에서 일용직 근로자 70살 김모 씨가 작업 중인 지게차에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지게차 운전자가 김 씨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장병으로 고통받고 실명위기까지 겪은 캄보디아 어린이들이 광주에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조선대병원의 도움으로 광주에서 캄보디아까지 건넨 사랑의 의술 덕분인데요. 이미지 뉴스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선천적으로 심장이 좋지 않아 늘 숨이 찼던 토용진다. 건강검진을 위해 캄보디아 광주진료소를 찾았던 이 소녀는 심장계통의 병세가 심각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렵고 현지에선 적절한 수술도 어려운 상황. 의료진들은 이 소녀를 광주로 긴급 이송해 어제 심장병 수술을 했습니다. 선천성 백내장을 앓고 있던 비락은 망막 박리증도 있어 실명 위기까지 갔지만 광주에서 적절한 수술을 받은 덕분에 작은 희망을 얻었습니다. (4년) 전부터 네팔과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에서 사랑의 의술을 펼치고 있는 사단법인 희망나무와 조선대학교 병원은 이처럼 긴급히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을 초청해 치료하고 있습니다. 비자 발급부터 진료, 수술비 일체를 부담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수술 후 경과도 좋고 현지 반응도 뜨거워 지원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사회사업실이 있고 거기에 이제 공공의료에 대한 저희들이 예산이 책정돼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이렇게 의료 지원이 열악한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저희 병원에서 순수하게 그런 지원을 해가지고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전액을 다 돕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말까지 한 5분에서 6분 정도의 환자를 더 초청을 해서 저희가 수술을 해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아픈 몸으로 광주를 찾았다가 희망을 안고 돌아간 외국인 환자는 7명. 광주에서 건네는 사랑의 의술이 동남아 곳곳에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지원하고 있는 탈북학생 수업연구회 백도대간이 탈북학생과 다문화 가정 등 100여 명을 초청해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야구장에서 기아 홈경기를 함께 관람한 탈북학생 등은 소통을 통해 각자 다른 문화적 간극을 좁히며 화합을 도모했습니다. 학생들은 또 국민통합과 나라사랑, 통일염원이라는 주제로 캠페인 활동도 벌였습니다. 광주 우치동물원이 25년 만에 동식물이 공존하는 생태동물원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어떤 형태로 바뀌게 되는지 김정남 우치동물원 소장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우치동물원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먼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민선 6기 윤장현 시장님의 동물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동물원 조정 사업을 현재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물복지를 위한 동물사 시설 개선 사업이고, 두 번째는 시민 안전을 위한 관람 환경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시민들이 직접 동물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있겠습니다. 지금 일부 동물사 같은 경우는 개선이 끝났을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개선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어디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고 계신가요? 동물사를 질 때는 많은 부분이 신경이 쓰입니다. 관리의 편리성을 포함해서 동물 복지성, 안전성, 근전 관람성 이렇게 4가지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어느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동물사를 짓느냐에 따라서 동물의 관람 형태라든가 시민들의 관람 방식이 바뀌기 때문에 내부 전문가로 구성된 DF팀을 꾸려서 자세히 여러 번 토론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설이 개선이 되면 관람객들의 관람 방식에도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동물들이 사는 환경이라든가 어떻게 달라지게 됩니까? 코끼리사의 경우에는 콘크리트 바닥에 100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에 덩치 큰 코끼리 2마리가
살고 있어서 시민들의 보기에 불편하였습니다. 그래서 방사장에 세멘트를 걷어내고 면적을 2배 이상 늘리면서 사고 시설을 만들어 코끼리가 그걸 받고 진흙 목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원숭이사의 경우에는 건물과 방사장 면적을 4배 이상 넓혔고 감옥 같은 색창살과 방사장 지붕을 없애 햇빛과 바람이 잘 통하고 바닥에 잔디를 심어서 동물 행동 풍부화 프로그램이 형성될 수 있도록 놀이기구 등을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10월 말에 준공 예정인 해양동물사의 경우에는 함정을 활용해서 지하 통로에서 물범, 물개 등 해양동물이 헤엄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네, 동물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시는 중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게 있으신가요? 2018년에는 파충류사와 표범사를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표범사는 이정 동물사의 부지가 좁아서 건너편 경사지 유휴 부지의 방사장을 이용해서 3m 높이 공중 이동다리를 설치하여 머리 위에서 퓨바라든가 표범 등 고양이과 동물이 지나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파충류사는 기존 식물원 건축물을 활용해 동물과 식물이 공존하는 경관 몰입형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2019년에는 급물새장과 맹금류사, 초식동물사, 늑대사 등을 신축하여 동물이 산림 속에서 사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드릴 예정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타율을 보여주고 있는 최영우. 이어지고 있습니다. 4구 잡아당겼습니다. 우측 안타. 3루자 10개 들어오고 2루자 버란디라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2타점 적시타. 초구 노려봅니다. 외야쪽으로 날아갑니다. 우주가 깊숙합니다. 우주가 죽어서 펜스까지 갑니다. 주기현수 잡지 못합니다. 함량 넘어가는 3런 홈런. 안치홍 선수의 3런 역전이 됩니다. 토론 홈런을 석정 홈런으로 맞대응을 합니다. 야, 참 기아가 세긴 세네요. 홈런으로 갚아주는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좋습니다. 이번에 가운데로 날아갑니다. 힘이 있습니다. 넘어간다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홈런을 터뜨리는 이범호. 올 시즌 13번째 홈런을 터뜨립니다. 이범호의 솔로 홈런. 2구 달아나고 싶은 이번에는 때린 타구가 우주가 날아갑니다. 우주가 김주찬 타구입니다. 김주찬의 홈런이 나옵니다. 김주찬의 동점 홈런. 다시 동점을 만드는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바깥쪽 공 이번에 1루 땅볼 홈으로 들어옵니다. 경기 끝이 납니다. 또 기아 타이거즈가 연장전에서 승부를 맺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끝이 나네요. 흑산홍어는 그물로 잡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낚시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민 대부분이 우럭 등 양식업으로 전환했지만 여전히 현대식 홍어잡이 준학의 원조라는 자부심 하나만은 간직하고 있는 섬마을이 있습니다. 박영웅 기자가 소개합니다. 목포에서 회속선으로 2시간 거리, 해산물 등 각종 물산이 풍부하다는 이름의 신안군 다물도입니다. 이를 넘긴 주민은 반세기 전 홍어잡이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홍해주나 가면은 홍해를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키로로 달아서 샀거든. 그래 가서 한 백을 줄 가버려 홍해. 홍어 준학 미끼는 황강다리, 가자미, 오징어 등 긴 낚싯줄에 대략 3m 간격에 하나씩 30여 개의 낚시를 매달고 낚시 사이사이 짝돌이라는 돌을 매달아 바다에 던졌다가 걷어올렸습니다. 잡은 홍어들은 가만히 10마리 단위로 싸서 목포며 영산포로 팔려나갔습니다. 주민들이 기억하는 당시 홍어 한 마리당 가격은 담배값의 2~3배 정도. 명칭도 흑산 홍어가 아닌 다물도 홍어로 불릴 만큼 풍어를 이뤘습니다. 그냥 먹죠. 막 썰어도 먹고 쪄도 먹고 그렇게 이렇게 안 비쌌을게. 쪄도 먹고
그냥 비사도 먹고 이제 뭐도 나나도 먹고 그래. 걸낚시로 불리는 미끼가 필요 없는 칠자 모양의 빈 바늘 낚시가 등장했고 지난 80년대 중반 이후 다물도 주민들은 홍어잡이 대신 우럭과 전복, 양식 등으로 전환했습니다. 북적이던 시절은 가고 이제 남은 홍어잡이 여서는 흑산도 권역을 통틀어 6척. 그나마 어자원 보호를 위해 올해 잡을 수 있는 양은 180톤으로 묶였습니다. 다물도와 더불어 삭힌 홍어가 유래된 영산포 역시 고려말 섬을 비우라는 공도 정책에 고향을 떠난 흑산도 부속섬인 영산도 주민들이 정착에 이름 붙여진 곳. 남도의 명물 흑산홍어는 일품의 맛만큼 깊고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해양경찰청이 위청으로 독립하면서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으로 공식 출범했습니다. 고명석 청장은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해 국민의 안전을 우선하는 해양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7 MBC 1318 사랑의 열매 자원봉사 캠프가 어제부터 2박 3일 동안 동신대학교 일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MBC와 사랑의 열매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전남과 서울 등 전국 9개 권역에서 13살에서 18살 청소년들이 참가해 어려운 이웃을 찾아 청소와 목욕 봉사, 벽화 도색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몸이 녹아버릴 듯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는데요. 현재 광주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목포를 제외한 전남 대부분 지역 여전히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맑은 가운데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34도, 낮은 33도로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는 1도가량 높겠습니다.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서 곳곳에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낮에는 햇볕이 내릴 때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는데요. 피부에 화상을 입을 정도니까 낮 동안 장시간 외출을 피하셔야겠습니다. 또 습도도 80%를 넘어서면서 오늘 불쾌 지수도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에는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빗방울 살짝 떨어지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 23.7도를 비롯해 대부분 지역 어제 같은 시각보다는 2도에서 3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장성과 담양이 32도, 화순 33도로 예상됩니다.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가량 높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33도, 보성 31도로 예상됩니다. 전 해상에선 안개가 짙겠고 오늘과 내일 서해상을 중심으로는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낮 기온 33도 안팎으로 폭염이 지속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우리 지역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